자, 사전투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 판세는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1강 1중 1약의 구도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좁혀져 가는 그런 추세가 보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화요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에 비해 6%포인트 떨어진 4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7%포인트 오른 36%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 22%포인트였던 두 후보 간 격차가 9%포인트로 줄어든 겁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전주보다 하락했고 이 후보가 17%포인트 차로 앞서던 충청권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연령별로는 진보층이 많은 40대에서 이 후보 지지가 11%포인트 내려간 반면 보수세가 강한 60대에서 70대 이상에서는 김 후보 지지가 각각 10%포인트, 11%포인트 올라 결집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과 30대, 진보층에선 이 후보 지지세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답한 응답자 기준으론 이 후보가 15%포인트 떨어졌고 김 후보는 12%포인트 올랐는데 지난주 첫 TV토론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간격이 굉장히 극격히 좁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결집 중이라고 봐야 되는데 민주당은 기존 지지층의 유동층까지 이제 결집돼 있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계엄과 이제 탄핵을 거치면서 실망해 이탈했던 지지층들이 지금 다시 복귀하는 중이고 이걸 결집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 3년 전 대선처럼 0.7% 차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싱거운 대선은 아니고 결국은 박빙으로 갈 것이다. 여기에 또 단일화 변수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판세를 알 수 없다. 이게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 지금 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가지고 마구마구 공격하는데 그게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 공포감을 주거든요. 저 사람들 큰일 나겠다. 나라 망치겠다는 공포감을 주는 겁니다. 의원들이 충성 경쟁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안들을 막 내고 있는 게 중도층에게 굉장히 공포감을 주고 있어서 야 이건 아무래도 우리가 그래도 계엄을 막기 위해서 투표를 하긴 하겠는데 저거는 계엄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라 또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게 대선판 자체가 탄핵판이기 때문에 원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역전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또 단일화 변수라는 게 있는데 일단 단일화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단일화가 된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표가 몽땅 다 김문수 후보한테 가거나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 이준석 후보의 표 중에 상당 부분은 김문수의 실망한 표도 있지만 또 이재명의 실망한 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고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쪽으로 표가 좀 더 많이 가겠지만 전체가 다 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걸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열세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를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의 추세를 보면은 중도층의 표심이 줄곧 이재명 후보 쪽에 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는 변동이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 우리가 쉽게 이길 거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표심을 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초기에 탄핵에 실망하거나 그것이 부끄러운 보수 지지층이 사회 보수층으로 표심을 드러내지 않다가 선거 마지막에 결집을 하는 그런 경향을 그때 확인했고요. 이번에도 그런 경향은 있을 거다. 그렇지만 이 내란 정권을 종식하겠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아마 큰 변화는 없이 이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내란 정권에 대해서는 꼭 한 말씀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 정권,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후보께서도 사과를 했고요. 계엄과 내란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내란 프레임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계엄에 이르기까지 했던 많은 의회 독재,
국정마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법부까지 완전히 흔들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불리하게 수사 재판했다고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특검하겠다. 이제는 대법관을 14명인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조금 숫자는 낮췄는데 대법관의 비법조인을 현행법상 대법관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20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기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성과 법률 소양이 있는 사람도 임용 가능하도록 추가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 대법관은 최대 10명까지 임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지고지순에 그러한 정말로 엄청난 헌법적 결단이어야 많이 늘릴 수 있습니까? 박 의원은 법 제안의 이유로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인 대법원 구성원을 다양화해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시민, 김어준 씨 같은 인사들로 대법관을 채우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도대체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저희 후보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헌법 파괴다.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파괴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삼권 분립,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그 전에 그렇다면은 탄핵 반대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제 표현에 따르면은 그 국힘에서는 외란을 한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 군대를 들고 와가지고 엎어버리려고 한 거고 안에서부터 좀 먹어가지고 무너뜨리는 건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양당의 지금 외란과 내란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피차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걸 보면은 저는 좀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국회에 병력을 보내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했던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형법상의 내란죄 구성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고 또 기존의 대법원 판례 12.12 군사 쿠데타 이런 것과도 부합하는 그야말로 명백한 내란 혐의가 성립하는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뒀던 국민의힘은 당연히 내란 정당으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으로 인해서 지금 보궐선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책 사유가 있으면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실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정치권의 관행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선거에 그야말로 국민에게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 후보를 내고 우리를 뽑아달라. 이것은 좀 정치적인 도의에 맞지 않은 그런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내서는 안 됐죠. 이분 원래 자격 없는 분이에요. 재판을 늘리고 늘려가 여기까지 온 거죠.